돈은 나를 비추는 가장 완벽한 거울이다. 켈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싱킹 책방의 켈리체입니다. 돈에도 감정이 있어 신뢰의 관계를 잘 쌓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본의 젠 저자의 돈의 감정입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 독일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저자 이본의 젠은 백만장자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만 명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돈 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나요? 복잡하고 짜증나거나 혹은 두려운 대상으로 보진 않나요? 아니면 너무 멀리 있는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한 나머지 부자가 되길 포기하시진 않았나요? 만약 이런 느낌이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돈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저자는 돈을 자신을 대하듯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돈은 한 사람의 신념, 좌절과 성공, 두려움과 사랑, 욕망과 공포 등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어 스스로를 비추는 가장 완벽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웰싱킹에서 우리가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부자가 될 사람을 고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본의 젠이 말하는 돈의 감정은 우리에게 유의미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최상의 부자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바로 배워볼 수 있도록 웰싱킹 책방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할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지난 일을 돌이키며 후회를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 소리에 해당한다. 머리로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생각은 몸과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삶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감정과 그에 따른 정서를 다룰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에 근거하여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조언을 귀에 박히도록 들은 사람은 이 말이 얼핏 이상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보자. 이런 이성적인 접근법이 지금까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재무와 회계를 공부했지만 경영학은 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물론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전과 이론은 별개다. 돈 관리는 순전히 숫자 계산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부터 돈 문제는 이상적인 문제가 아닌 감정적인 문제가 된다. 바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한다는 건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지만 감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틀리다. 머리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 감정의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 머리와 몸을 쓰는 각각의 코칭 프로그램을 골고루 담았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현재 상황을 바꾸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진다. 돈을 관리하지 않는 건 고속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상황과 비슷하다. 살다 보면 소음에 적응되어 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소음은 내 옆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소음이 발생한다. 요즘 시각에서 보면 죽기 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내 몸과 돈이다. 두렵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돈에 관한 유명한 속담이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즉, 세상에는 돈보다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뜻이고, 돈이 많으면 굳이 돈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속담을 곧대로 받아들인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독일밖에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돈 이야기를 겉으로 하지 않는다. 부모님과도 자녀나 친구와도 심지어 배우자와도 하지 않는다.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거나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돈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순간에도 말을 아낀다. 이런 태도가 돈을 끌어당기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이 책에서는 우리는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가 돈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것이다.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울수록 돈은 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돈과 나의 관계는 나 자신과 관계를 반영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 돈을 현명하게 다루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어보자. 돈을 밀어내는 모호한 말. 돈이 더 많았으면 좋으련만. 벌어도 모자라요. 너무 비싼데요. 항상 수중에 남은 돈이 너무 적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표현이 익숙하게 들리는가? 아마도 모두 자주 들어보는 말일 것이다. 실제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저런 모호한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다. 진정으로 원하거나 생각하는 걸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워크숍에서 한 내담자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냐고 묻자 참가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냥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알겠어요. 여기 1,000원을 드리죠. 돈이 더 많아졌지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참가자는 얼마나 더 있으면 좋을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문제에 이성적으로 접근했다. 감정적인 소망이라도 이성적으로 접근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참가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 좋은 슈퍼마켓에 가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좀 더 넉넉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내담자의 진정한 소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소망에 개별적인 금액을 할당했다. 유기농 슈퍼에 가려면 한 달에 25만 원이 더 필요했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려면 7만 원이 더 필요했고, 넉넉한 휴가를 보내려면 한 달에 40만 원씩 더 저축해야 했다. 총 합해서 80만 원 정도가 나왔다. 내담자는 이전과 다르게 솔직히 한 달에 130만 원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원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그제야 나의 숨은 뜻을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소망을, 아니 꿈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인생의 목표가 더 명확해졌다. 왜 꿈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주제넘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 입 밖으로 내기에 거부감이 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이다.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등 속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했다.
개인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 이면에는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무의식에 깔려있다. 과거에 집단에서 쫓겨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현대인의 유전자에도 새겨져 있다. 비록 현대사회에서 죽음이 물리적 죽음이 아닌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평소 사람들은 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130만 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대신 모자라요 라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이고 두렵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실패는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만큼 치명적이다. 그러나 원하는 걸 모호하게 말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 확고한 목표가 없기에 애초부터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여행을 가고 싶다고 상상해보자. 목적지를 고른 후 어떻게 가야 할지 생각해보자. 애초에 목적지가 없으면 목적지에 갈 방법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목표가 구체적인 장소일 필요는 없다. 따뜻하고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가고 싶어요. 또는 산, 바다, 도시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목적지를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플로리다에 가고 싶어요. 대신 130만 원을 더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곳을 가고 싶어요. 대신 이달 말에 25만 원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말해볼 수도 있다. 등산 가고 싶어요. 대신 올해 자기계발 강좌를 꼭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해볼 수도 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에서 어떻게 하면 130만 원을 더 벌 수 있을까? 라는 목표를 도출해낼 수 있다. 벌어도 모자라요 에서 이달 말에 25만 원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너무 비싼데요?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올해 자기계발 비용을 댈 수 있을까? 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문제의 해결책이 나온다. 용기를 내어 목표를 수치화하자. 목표를 수치화해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목표 달성에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다. 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애초부터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다. 돈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사랑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일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화학작용일 것이고 낭만적으로 말하면 운명의 융합일 것이다. 하지만 파트너와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결정이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가 진행하는 온라인 강좌에서는 매일 돈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그중 하나는 바로 돈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수강생 중 한 명인 마리가 질문의 개념을 벗어나는 답을 했다.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돈의 속성이 원래 그렇다는 걸 참고 견디는 방법을 배우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웬 말인가요? 돈을 사랑하라는 말이 낯설게 다가왔을 것이다. 마리는 돈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좌에 참여했다. 3주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돈을 연구한 후에도 돈을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돈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관계는 이렇게 진행된다. 누군가를 만나면 호감을 느끼게 된다.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는다. 그리고 다시 만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간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
상대방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된다.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상대방과 바로 공유하고 싶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신뢰를 쌓는다. 서로의 곁에 있어 준다. 몇 주, 몇 달이 지나고 즐겁게 지내다 보면 그 또는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사랑에 빠지기는 어렵다. 예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는 데이트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날 사랑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실한 사랑은 사랑이 커가고 신뢰가 뿌리내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뇌의 화학적 반응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나와 잘 맞다고 느낄 때 내리는 일종의 결정이다. 잘 맞는다는 건 모든 게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완벽하다고 규정하는 건 객관적인 완벽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완벽이란 말을 들었을 때 뮤균의 상태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떠올린다. 생활지에 실린 사진을 보고 근데 전등과 텔레비전, 컴퓨터 케이블은 어디에 있으려나? 라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완벽한 환경을 생각한다. 내 생각에 완벽이란 내 인생에 꼭 맞는 것이다. 조각에 모서리가 딱 들어맞아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마찰시켜 부드럽게 만들지 아니면 그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둘지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완벽이다. 완벽은 서로가 최고의 모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다. 부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흐른다. 켈리가 글로벌 사업을 성공시키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 버는 기술보다 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갖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단추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본의 젠의 돈의 감정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돈과의 신뢰를 지키며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만약 자신이 없다면 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길 바랍니다. 돈의 감정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저 켈리가 여성을 위한 책으로 추천한 도서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 통찰을 더하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깨달은 당신만의 메시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터닝포인트 역할을 당신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